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51회차 5월 5일 금요일 K리그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울산현대축구단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전북현대모터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대구FC의 최근 경기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는 최근 하락세인 수원 삼성을 잡아내는데 성공하고 순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맞붙음이 있었는데 승리하기는 했지만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세징야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지난 경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에드가가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한 골이 아니었더라면 무승부를 기록했어도 할 말이 없었을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세징야 공백을 메워보려고는 했지만 이 방식으로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최원건 감독도 장점인 역습이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라고 직접 밝히면서 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멘트를 남기지 못한 최원건 감독이다. 자, 그리고 그나마 대구의 장점인 피지컬 그리고 유탄 방어를 이용한 실점 억제 정도를 꽤나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울산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광주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였는데 경기 막바지에 두 번의 역전골을 거두면서 확실히 디펜딩 챔피언다운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빠른 템포에 울산이 여전히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꽤나 아쉬운 부분이었고, 다만 대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광주처럼 템포가 빠른 공세가 아닌 팀이다. 자, 그리고 역습의 화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울산은 중원에서 압박을 세게 걸면서 호전적인 팀에게는 약한 모습인데 대구의 경우는 센터백들의 기동성이 느려 라인을 올리는 플레이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울산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상대의 템포가 떨어지는 후반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어쩌면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한 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경기는 당연히 울산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상대의 빠른 템포에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중원에서 압박에 여전히 약점을 보인 울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기는 울산이다. 그리고 대구는 광주와는 다르게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이어가는데 세징야의 이탈이 역습의 템포가 전혀 날카롭지 못하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울산의 입장에서는 쉽게 경기를 풀어갈 경기라고 보여지고 일반 승, 울산승 그리고 핸디캡은 마찬가지로 울산 쪽을 보고요. 저득점 쪽 접근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대구는 지난 광주와는 다르게 역습의 템포도 느린 편이고 세징야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울산 승에 울산 핸디승 그리고 2.5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51회차 고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주력 조합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FC 서울과 전북 현대 모터스의 맞대결인데요. 마찬가지로 FC 서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부 리그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격력을 확실히 올리면서 수원 FC를 잡아냈는데요. 자, 상대팀에서 이승우와 라스가 빠지는 행운이 있긴 했지만 경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서울이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했고 경기력과 결과 모두 만족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서울은 득점력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나상호가 완전히 복귀하며 팀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고무적인 것은 나상호가 득점력을 회복했고 거기에 나상호 원맨팀이라는 이미지도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자, 3골을 넣고 있는 임상혁과 팔로세비치도 있고 다른 공격수들도 리그에서 골을 신고하면서 가지고 있는 공격의 패가 상당히 많은 서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수비와 역습으로 나서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라인을 제법 높이면서 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이 보여주었던 공격적인 플레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역습 성향으로 나서는 팀들에게 수비적으로 약점을 노출했던 점은 서울의 고질적인 약점이기는 하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짚고 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전북입니다. 자, 전북은 지난 경기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경기였는데요. 경기를 패배까지 하면서 강등권에 진입했고 뿐만 아니라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홍정호, 김문환이 동시에 퇴장을 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요. 자, 서울과의 경기에서 주전들이 상당히 빠진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전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송민규, 이동준도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전북의 확실한 공격 루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두 선수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펼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전북의 경우 완전히 공격과 수비에서 포를 다 떼고 경기를 임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한 악재인데 상대 서울에도 황의조와 오스마르라는 핵심 선수가 빠지지만 공격에서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패가 많은 쪽은 서울이고요. 오스마르의 빈자리는 이한범이 메워주고 있어 전북보다는 확실히 손실이 적은 쪽은 FC 서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승리가 너무나도 유력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전북의 팀 내부적인 분위기와 경기력이 모두 나쁜 가운데 전북의 경우 차와 포를 다 떼고 경기를 해야 하는 악재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에 서울의 입장에서도 오스마르와 황의조의 이탈이 아쉽지만 그래도 해당 이탈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경기를 망치는 요소는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공격에 패가 많은 쪽도 서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전북은 이번 경기 퇴장과 부상으로 인해 공수에서 뼈아픈 결장이 발생했고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진 패가 많습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승에 서울 마이너스 1.0 핸디슨까지 보고요. 2.5 기준 오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셔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